오늘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2%로 또 동일조사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올림픽 끝난 지 언제는 계속 신기록을 쓰고 있네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지지층인 보수, 네. 영남, 고령층 모두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저는 국민적인 1차적 평가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MBS 조사도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고작 22% 나왔거든요. 네. MBS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다 지금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로 반등할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 1%대를 찍는 거야 다들 이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이쪽 그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촬영을 한번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 거기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꽤나 계셨다는 것도 사실 놀랬고 왜냐면 사실 매불쇼나 뭐 우리 정치비상구나 그쪽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지역이잖아.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하니까. 근데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팬분들도 많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 이쪽은 강할 수밖에 없다 보수세가. 그런데 주변이랑 대화를 나눠봐도 이거는 아니다. 라는 여론이 꽤나 있다는 근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저는 정권의 근데 방향이. 보수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도가 커플링이 돼가지고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함께 망하고 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수 내부에서 이미 내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어제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대표 물러가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강경 보수, 극단에 있는 보수 쪽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직접 조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보수가 내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이다. 저희가 대화의 폼을 연 사이에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바쁜 분이라 인정합니다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간만에 그 대중교통으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정신이 나갔는지 환승해서 반대로 왔어요. 그래서 항정거장 갔다가 내려가지고 지금 다시 타고 오느라고.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은 PK에서도 부정평가가 62%로 긍정평가보다 높았고 TK에서도 부정평가 56%로 33%를 기록한 긍정평가보다 위였고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도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연령별로도 60대, 70대 이상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어요. 지지층 아닙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게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있고 여론조사 이제 공정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다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과 데일리안이 의뢰한 거 이거는 22%로 최저치라고 그러고 저기 미디어 토마토는 20.2%인가 그것도 최저치예요. 네. 그러니까 다 원래 ARS하고 이 전화 면접하고는 약 5% 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기가 리얼미터가 보통 30% 안팎, 그래서 28에서 31 요 정도가 나오던 게 경향이었고, 그리고 저기가 갤럽 전화 면접이 대략적으로 한 25에서 뭐 좀 낮으면 23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 20대 초반으로 다 수렴하고 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하는 거는 내일 갤럽 조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추세면은요 갤럽은 19 나와야 돼요. 원래 뺄셈을 해보면 단순 그 동안의 격차들을 봤을 때 이제는 19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수 내전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줬고. 이게 한동훈 지지자들이 격앙된 거를,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에서 진짜 찐윤 빼놓고는 그 지지자들이 격앙된 거를 여기저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월요일 날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회동이 있고, 맞아요. 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CBS에서 장성철 소장이랑 둘이 하는 코너가 있어요. 한칼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거가 유튜브가 보통 적으면은 한 뭐 15만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30만 나오거든요. 네. 조회수가요? 조회수가. 그런데 68만 지금 찍었어요. 야, 좀 자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자랑이 아니라 근데 그 댓글이 봐야겠네. 보면은 댓글이 3,000개가 달렸는데 한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이 한동훈 지지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면은 한동훈 지지자들인 게 대충 티가 나잖아요. 내용들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한동훈 보수 쪽 지지자들인지
이게 그래서 완전 자충수를 찍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유시민 작가가 엊그저께 MBC 나와서 한 것도 있는데 1%가 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다 어차피. 그래서 당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너무 이제 재밌는 게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슈 조사를 하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동훈의 김건희 3대 요구 받아야가 찬성이 78.2%예요. 야, 정말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압도적이고 네. 데일리안이 조사한 거 유난 갈등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윤석열 38.1, 김건희 37.7, 한동훈 9.5. 김건희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으나 둘이 합치면은 75.8, 76이에요 거의. 부부 합산이네요. 부부 합산. 아니 그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론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동의한다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국의 핵심 현안은 김건희 리스크란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거듭해서 특별감찰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여론이나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일관돼요. 결국 윤석열 부부에 대한 이제는 뭐 왜 저도 부부라는 말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에 대해서 물러가라. 이거 못 살겠다. 갈아엎자. 지금 딱 이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포지션이 투수였어요. 굉장히 빠른 직구를 구사했던 투수입니다. 제구력이 안 좋아서 그랬지. 저는 요즘에 돌멩이만 보면 이렇게 뭘 던지고 싶어요. 아니, 돌 맞아주 가겠다면서요. 어이구. 아니, 제가 던지는 직구 맞으면은 못 걷습니다. 병원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 맞아도 가겠다라는 그런 발언은 여전히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그런 발언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뀐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할걸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찰관이든 뭐 제2부속실이든 김건희 사가든 뭘 다 해도 안 된다. 사과하면 우리 엔젤스 애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과는 엔젤스 애플이에요. 아, 잠시 후에 잠시 후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과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다. 그냥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려올래 뻗을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방식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하간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원내 사안이니까 내 소관이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에 대해 또 응답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임무라는 것이 원내든 총괄하는 거다 이러면서 또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윤한 갈등이 이제 추한 갈등으로 이게 발음을 한 추로 해줘야 되나 그래서 좀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추한 갈등 뭐 추한 이렇게 갈등.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정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안 본인이 얘기했을 때도 그거 추경호가 이거 원내 소관이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네. 이 친윤들 뭐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규 막 들이대면서 한동훈이 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막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이제 예정된 수순인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보수 정치의 이 개싸움에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떤 측면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야설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야부리를 풀자면은 이 민주당 쪽의 권력 투쟁하고 이 보수 쪽 권력 투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민주당 쪽은 싸우는 게 이제 선비들 같아요. 예속 논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운동권이고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노선이 올래 그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탈당을 해버려요. 당을 만들어버려요. 나는 이 XX랑은 같이 못 가겠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중반 정도에 보면은 민주당 계열이 계속 분당이 됐다가 맞아요. 합당했다가 네.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었다가 또 분당했다 그러잖아요. 안철수도 문재인하고 같이 못 가겠다고 해서 탈당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새정치당을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 그리고 DJ도 예를 들면 이기택하고 같이 못 가겠다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버리고 예를 맞습니다. 들면 이런 네. 류의 예속 논쟁을 벌이다가 선비처럼 싸우는데 보수는 어떻게 싸웠냐면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통부터 깝니다 일단. 딱 거기에서 이 새끼 하면서 체어샷도 많이 한대. 체어샷. 온갖 반칙이 난무를 해요. 보십시오. 가장 근래 이제 이준석 내보낼 때 뭐 윤리위 하고 뭐 성비위가 어쨌네 뭐 했는데 뭐 결국 무고죄까지 해서 뭐 그것까지 다 걸었지만은 이제 무혐의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야비한 수를 다 쓰고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예속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 여기서 온갖 이제 반칙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가 한동훈이 빤스 내리 각오하고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개싸움 드자비질하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여기서 이기기 힘들다 이 사람들한테. 속된 표현으로 같이 미친놈이 될 각오가 안 그거예요. 됐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왜 그러냐면은 특히 보수가 싸우는 게 방식이 그랬는데 내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투쟁하는 끝장나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검찰 내부에서도 그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원래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은 정확하게 신상필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본인이 항상 시그널을 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XX는 얼굴도 안 보고 한 본인이 있으면 지금 낙하산데 뭐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박장범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준단 말이야. 네. 보수는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요.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진보 쪽이 좀 더 팬덤, 열광 뭐 이런 게 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라면은 네. 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포감과 경외심이 있고요.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이게 지금 맞아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당장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 우리 지역구에 못 받을 수도 있고 온갖 탄압이 다 들고 지금 장동혁은 입국 탓이에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걸리니까 지금 존재가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지금 탄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한동훈도 개싸움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점잖게 당 대표의 권한은 뭐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수 극단의 우리 지지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은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의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한동훈은 예속 논쟁이 체질상 맞다. 그러니까 민주당 가라 이러면 적재성 또 얘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 넌 역시 민주당 스타일이야. 김준일 촌철살이 그렇죠. 사람을 잘 보신다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또 한동훈 죽이기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저는 보수도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개싸움은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이 친박 때만 해도 서로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개파 싸움을 합니다. 개파 싸움. 개파 싸움. 네. 근데 이게 이제 탄핵 이후에 검찰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는 개판 싸움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 개파 싸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 개가 돼야 물어야 사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역대 어느 정치인 치고서요. 저도 첫 경력이 상근 부대변인이에요. 상근 부대변인하고 뭐 창준 위원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게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정치는 없었죠. 첫 시작이 비상대책위원장, 의전서열 7위. 네. 첫 와서 당무가 뭐였냐? 총선 공천이에요. 아니 이런 정치 커리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말아먹었는데 갑자기 또 당 대표 63%, 당심 민심 일치. 이렇게 정치 커리어가 비대위원장, 당 대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네. 무슨 정치적인 내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쌓아 올라왔으면 버틸 때가 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자 떨어져 왔는데 와 보니까 갭 투견장이야 투견장. 모란시장에 지금 어떻게 도리가 안 돼. 자기가 개가 돼가지고 같이 무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금 공공한 상황이에요. 아니 어쨌든 월요일날 그런 그 면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튿날에 친하게 만찬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텔레그램 방에서 특별감찰 문제 이슈가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모인 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배현진 의원이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의견을 또 물었다면서요. 그리고 그에 잇따라 한지아, 김영동 등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뭔가 의견을 달았다고 합니다. 예. 네.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아직 살아 계시구나. 하도 안 보여가지고 이분이 친홍에서 친윤에서 친안으로 이렇게 나름 스무스하게 욕도 먹으면서 갈아탔는데 불리해지면은 싹 입을 닫다가 어느새 저쪽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 배현진은 아직 한동훈한테 배팅할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제 왜냐면 친윤으로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고. 오늘 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네. 108명 개파 분석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봤어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친한계를 21명, 21명, 친윤계를 25명, 네. 그리고 중립을 62명 맞아요. 이렇게 분석을 했고 조선일보는 친한은 20명이니까 21명이나 20명이나 거기서 거기 갔는데 예. 친윤을 30에서 40명으로 훨씬 많이 잡고 중간이 나머지 50여 명, 그러니까 관망파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동아일보가 분석해 놓은 중립이라고 했던 분들 뭐 성일종 막 이런 뭐 김도읍 막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표결에 가면은 그러면 친윤의 중립이라고 분류돼 있지만 친윤으로 찍을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의총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의총 가면은 그러면은 친한으로 돌아설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실상 20여 명, 20명 초반대가 이제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이 방식으로 가면은 한동훈은 11월 초에 깨집니다. 의총 가면은 의총을 뭘로 어떻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보수는 가치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관계로 한동훈은 줄 게 없어요, 솔직히. 한동훈이 뭐 해줄 수 있나요? 지금 김태흠,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원래 예를 들면은 저기랑 한동훈이랑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예산 많이 받으려고. 예, 지금 연말에 지금 곧 예산 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충남 이런데 막 예산 막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충성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이에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왜 특감으로 싸우나? 특검으로 싸워야지. 예, 특검은 8명만 있어도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엄하게 의총 열어가지고 지금 더 수싸움을 해봐야 안 될 거를. 그러니까 네. 정치 초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싸움에 능하지 않다라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친한계가 뭐 20명이든 25명이든 그 안에 구성원을 좀 봐야 돼요. 한동훈 대표도 제가 아까 초짜. 근데 초짜인데 아주 어깨에 뽕은 막 가득 들어갈 만큼 그냥 뽕 맞은 거예요. 정치 뽕을.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또 거기 구성된 의원들 몇 면을 보면 비례대표들이 많아요. 근데 비례대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대표가 공천을 줬으니까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초선으로 이제 쫄래쫄래 들어와서 아 화장실이 어딨지 이제 국회 와서 이제 곧 찾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분들하고 정치적인 운명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 첫 번째 고민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도 무슨 친한계라 그래가지고 무슨 한동훈표 정치에 감화 감동돼가지고 한동훈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정치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이 공천을 줬기 때문에 지금 미래 권력은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경륜이나 그 식견도 없고 거기다가 모여있는 그룹들도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잠깐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줄 게 없잖아요. 이미 배지 다 달아줬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문체부 장관 유인촌 씨 그만.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 누구 할래? 배현진 의원 시켜볼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간다고 바로 장관 준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꿈이 다 장관하는 건데. 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너무 불리한 싸움을 또 불리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불리한 시기에 완전히 지금 산불로 싸워야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특별감찰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내부적으로 유치하게. 근데 이 특별감찰관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왜냐면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 사촌 측근 이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인데 맞아요. 네. 김건희 여사 라인 수석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이나 그냥 비서관. 아니 더 중요한 거는 대상도 안 맞지만 감찰이라는 거는 현재와 내일을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가 벌려놓은 일들이 범죄 혐의가 이렇게 차고도 넘치잖아요. 이건 수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특별 감찰관이 아니라 특별 검사를 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소지를 너무 잘못 찾았다. 감찰관도 보니까 그냥 결국에는 감찰해가지고 고발하는 거더만. 맞아, 수사기관 넘기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9월이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게 큰 파동이 됐고 그 이후에 여진이 돼가지고 사실은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김건희 사과, 김건희 활동 자제 이거로 이 국면이 해결되기엔 이미 끝났다. 그거는 앞단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시기가 있었어요. 앞단에. 근데 그 시기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미 전쟁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유리한 전장에서 싸워야 된다. 유리한 타이밍에 유리한 전장에서 그건 손자병법이나 모든 병법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잘못된 전장에서 잘못된 시기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쟁은 벌어졌어요. 이거를 지금 물으면은 한동훈은 가뜩이나 리더십이 없는데 더 없어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본인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워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지지율이나 아니 그러니까 뭐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보수층에서도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심지어는. 네. 자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당원 투표에 붙여라. 차라리 전당원 투표에 예, 붙여라. 물론 이제 뭐 추경호나 이쪽에서 친윤에서는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냐라고 네. 하지만은 전당원 투표에 붙여가지고 차라리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그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지난 예전에 당 대표 할 때 보면은 어쨌든 친문들이 더 많고 친명이 적었는데 지지자들이나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재명한테 배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본인이 가가지고 의총에서 이거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100점 매패야.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야. 정치 근데 초보 이게 배운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게 이재명 대표는 그 방식으로 학습해오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지. 정치 오래 했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를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뭘 배워요? 배우기는 이미 다 배워가지고 프로페셔널로 해야 되는데 전쟁터 와가지고 검도 1단 검 빼는 법부터 좀 배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전쟁은 벌어졌는데 어. 검 빼는 거 배우다가 먼저 당하는 겁니다. 제가 네, 볼 이런